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압구정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압구정 소나무 이주영 대표님 환영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재건축 쪽으로 잘 되고 있나? 아니요, 압구정동은 아시다시피 4월에 조합설립가 끝났고, 오세훈 시장이 되신 이후에 즉시 이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기사를 낼 일은, 신문에서 찾을 일은 네. 뭐 거의 없지 않을까. 가끔 가다가 거래되는 뭐 신고가가 있다는 정도? 한동안은 좀 조용한 분위기가 갈 것 같습니다. 네. 강남 쪽이 좀 올랐잖아, 가격이. 네. 그죠? 거래가 되면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 거래 안 되고 그냥 오른 건가요? 호가가? 강남에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건 다 아시죠? 예. 지금 여기도 많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3월달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증여 숫자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 기사를 좀 눈여겨봤어요. 3월 한 달 동안에 강남구 네. 그 모든 동에서 거래가 된 아파트의 매매 거래 건수가 네. 한 270, 80건이다. 한 달에. 그거밖에 안 돼요. 예, 270, 80건이에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3월 한 달에 강남구 내에 아파트 중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건은 거의 900건에 육박해요. 이게 지금 710 대책의 여파다. 우리가 5월 말일까지 네. 양도세라든지 이런 네. 회피 매물들이 네.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제일 강조한 게 710 대책이었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종부세라든가 그렇죠. 모든 게 다 6월 1일에 딱 걸려 6월 있으니까. 1일 이전에 팔아라. 네. 아니면 뭐 6월 이전에 사라. 이런 6월이라는 1일이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부분에서 강남에서는 3월 달에 이분들이 마음을 정하셨다고 보고요. 거래를 해야만 했던 1200건 중에서 300건은 매매로 이루어지었고 75%에 해당하는 900건은 증여로 갔다. 네. 그런데 증여로 간다는 게 아시다시피 네. 그렇게 쉬운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여 취득세율도 상당히 높은 거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도 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 양도세 2주택 3주택의 양도세랑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팔아서 뭘 살 수도 없는 형국이니 그 막대한 부담을 지고서도 증여를 선택했다. 75%에 해당하는 잠재적으로 총량 원래 중에. 매도량 중에서 네. 이제 4월 달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4월 달도 아마 같지 않을까.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5월은 오히려 좀 더 줄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여를 간다는 것은 임박해서 결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미리 한 조금 2, 3개월 전에는 세무적인 상담도 하셨을 예, 거고. 예, 그렇죠. 네. 이미 판단 끝나고 내려놓으실 분들이 3, 4월에 이제 이미 결정을 하셨다. 그럼 거꾸로 네. 얘기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네. 이 900건의 물건은 앞으로 5년 동안 네. 해당 아파트 단지에 매물로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렇네요. 그렇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900건의 물건이 매물이 잠겼다. 네. 앞으로 5년간. 왜냐면 이분들이 이걸 갖다 그 5년 이전에 판다고 하면 이분들이 취득가액이 이분들이 증여한 가액이 아니고 그 종전에 그 부모님이나 네. 증여자가 취득했던. 취득했던 예전의 금액으로 잡기 때문에 그럼 증여세는 나쁜 상태에서 또 양도세까지. 양도세가 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5년간 안 나온다고 받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결국 이것이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강남의 경우에는 강북의 경우는 네. 요즘에 고민들이 있으세요. 어. 그리고 미리 세무 상담을 받지 않고 오셔서 이제서? 물어보세요. 어. 매매냐 아니면 증여냐도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물론 저희한테 오시는 손님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다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매매에 있어서도 지금 차라리 6월 이후로 가면 그때는 이제 나와 있는 매물 수가 확 줄어들 거다. 증여될 거 증여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넘어가느니 차라리 양도세 안 내고 그냥 넘어가자. 근데 나중에 6월 넘어가면 양도세 문제 해결된 것만 매물로 나오니까 매물 수가 줄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높아질 거다. 예상하시고 물건을 집어넣은 분도 계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높아지고 있다. 네. 라고 보이는 신호들이 물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죠. 오늘 또 미국 발로에서 나온 기사들도 보면은 맞아요. 저도 봤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극히 심해지고 있는 게 보인다. 네. 오히려 금리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자기네들이 풀어놓은 돈으로 인해서 되게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라고 경고가 떴잖아요. 네. 부동산, 자산 가치가 지금 높아질 거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또 올라갈 거냐. 그거를 놓고
아세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말하면 저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인플레이션이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예요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금액이 떨어질 거예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제 폭락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사람, 거죠. 올라가든 떨어지든 아니면 보합으로 가면 뭐 얘기가 없는 거고. 그거죠. 낮췄다고 해서 그분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쵸.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 뿐인. 아니야, 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점을 친 거다. 맞아요. 그리고 네. 데이터가 충분해도 요새는 판단이 참 어렵다고 봐요. 충분한 데이터의 기준이 없어요. 너무 다양하니까. 맞아요. 주식에서 돈이 빠져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비트코인에서 돈이 빠져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1년에 한 3년, 4년간의 네. 흐름이 계속 보면, 불산 대책 나오고 나서 네. 다주택자들 처분해라. 한 채 말고, 네. 사는 집 말고는 다 처분해라라고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게 네. 벌써 오래전입니다. 근데 그때 강남에서 아파트를 처분하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 아파트 값이 급속도로 올랐으니까 땅을 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처분한 다음에 또 무언가를 해놓으신 분들은 그렇죠. 상관이 그래서 없으시죠. 강남의 아파트를 예를 들어 뭐 10억이었는데 그 이후에 17억이 됐다고 쳐요. 지금 네. 현재 3, 4년 사이에. 네. 비율은 적당하죠. 그 정도면. 네. 더블보다 좀 못할 수도 있고 네, 네. 1.5배 넘었을 테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안 파셨던 분들은 네. 그 70%의 양도 차익에 대한 네. 이제 중과세를 맞겠죠. 그렇죠. 내야 되잖아요. 지금 안 낼 뿐이고. 네. 그래서 그걸 안 내기 위해서 지금 6월 1일 전에라도 10%라도 아끼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 막대한 증여세라든지 증여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부담해 가면서 지금 증여를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온 자산의 이익은 70% 오른 만큼은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거기서 빠지겠죠. 그런데 그때 파셨던 분들은, 제가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강남의 꼬마 빌딩이라든지, 강남뿐만이 아니죠, 올해 최근에는 서울시 전 지역의 꼬마 빌딩들이 시가 말랐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은 폭등했어요. 네. 그 꼬마 빌딩이나 서울시 내 이런 소규모 것들의 근생 소규모 주택. 근생이라든지 비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죠. 네. 가격이 150%, 160%, 170%대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얼마 전까지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요. 원래 아파트 가격만 나오지 그렇죠. 그쪽은 나오지 않고. 그렇죠? 아파트 값 네. 뉴스 올랐다는 뉴스만 하면서 오히려 왜 이렇게 이것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기사가 없을까라고 되게 의아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꼬마 빌딩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도 50% 이상 상승하고 나니까 이제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10억의 아파트를 팔고 7억의 기대 이후에 오르는 아파트 시세 상승분을 포기하고 이 10억에 파셨던 분은, 세금을 절약하고 파셨던 분은 이 10억을 가지고 보통 30억짜리 근생 건물을 사셨어요. 20억을 대출을 받죠. 40억 정도 사시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법인을 만들고 정말 잘하시는 소득이 강남 있으신 쪽에 분은 지금 40억 이하가 없잖아. 예. 근생들이. 40억이요? 그러니까 40억 제가 한 네. 3년 4년 전에 그래도 구석에 가면 부동산 디스코나 네. 부동산 플레이까지 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니, 최근 1년 사이에 물론 얼마든지 최근에는 없죠. 보시면 네. 깜짝 놀랄 만큼 금액이 올라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10월 가지고 편하게 30억짜리를 20억 대출 끼고서 20억 대출에 대한 이자 정도는 임대료가 나온다고 치고, 그럼 이 3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샀는데 그게 한 50% 정도 올랐어요. 네. 예를 들어. 그러면 45억이 된 거잖아요. 네. 10억이 들어왔는데 네. 15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어요. 아파트는 그 사이에 10억짜리가 17억, 네. 20억밖에 안 됐는데. 네. 근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1세대 3꼬마 빌딩 중과세 이런 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보유세 부분, 종부세도 좀 더 수월하고요. 네. 양도세에도 수월하죠. 중과세가 없으니까. 심지어 취득세 중과세도 없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최근에 겉으로는 내가 저 아파트 갖고 있었는데 뭐 7억이 안 했으면 10억이 더 올랐을 텐데 라고 말씀은 겉으로는 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양도세로 털리는 것도 면제되고. 다 면제된 상태에서 내가 지금 그걸로 대체해서 레버리지로 샀던 비주거용 부동산은 50%밖에 안 올랐지만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오른 양으로 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따지면 훨씬 더 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월세도 물론 수익률은 되게 낮지만 강남 쪽은 월세도 충당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증여라든가 그런 쪽도 원활해진 거고. 그래서 사실은 네. 그때 정부의 말대로, 이런 말 하면 왜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말대로 아파트를 팔았던 분들. 팔았던 분들은 사실은 내심 더 지금의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더 쾌재를 부르고 계시고 그러지 않은가라는 분들을 접해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하정우 씨가 아니면 누가 무슨 연예인이 네. 얼마의
빌딩을 팔아서 50억의 차익을 받았다. 뭐 70억, 100억, 뭐 80억에 산 거 170억 됐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네. 저는 이 기사를 그렇게 봐요. 아, 이 사람들의 이제 이익 실현의 기간이구나, 벌써. 2, 3년, 3, 4년 전에 샀던, 4, 5년 전에 샀던 것들이 이제는 꼬마 빌딩이나 비주거용 부동산도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다 상투에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 이 순간에 꼬마 빌딩을 구입하시고 싶어서 물건을 찾아서 막 다니시지만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때 기존에 들어갔던 분들은 수익 실현. 수익 실현을 지금 하는- 들어가신 분들은 기간을 물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예,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않은가라는 그냥 의구심이 드는 정도다. 확신은 아니고요. 이미 한 4, 5년 전서부터 강남 쪽 그 압구정 앞에 있는 로데오 거리 있는 데는 네. 활성화가 돼 있었잖아요. 거래가. 네. 그리고 많이 리모델링도 그 내부를 갖다 고치고 있었고 그게 꾸준히 오다가 지금 와서는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고 네. 그리고 강북 쪽은 아직 폭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은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것 단계 올라가서 안정권으로 다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거고 강북은 이제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거래됐던 것들이 지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여기는 아직 이익 실현까지는 조금 거리는 약간 남았지만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강남에서 아까 건물을 사신 분들 그분들 중에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산 다음에 철판 몇 개를 덧붙이거나 아니면 담벼락을 헐거나 네. 페인트 칠을 다시 해가지고 그 건물이 옆에 있는 건물보다 값어치가 훨씬 더 높여가지고 네. 판매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 한 들어간 금액 1, 2억 정도만 만약에 들어간다 뭐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까? 네. 간단한 1억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것만 해놓고도 훨씬 몇 억 이상 네. 더 수익을 건물을 네. 새로 짓는 것만큼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그렇죠.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요즘에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강의도 있고 네.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하면서 몇 주 과정 해가지고 기백만 원씩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요즘 점점 비싸져요. 예. 네, 리모델링 전문가 과정도 요즘에는 곳곳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벨로퍼. 디벨로퍼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리모델링까지. 리모델링까지. 그래서 건물을 어느 정도 자기 건물을 어떻게 하고 싶은 분들까지 세분화돼서 정말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비주거용 부동산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대출도 규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다 그러면 이제는 전같이 10억이 있을 때 30억짜리 40억짜리 사는 게 쉬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토지를 살 때도 정말 뭐 일부만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나왔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앞서가는 투자자분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저는 그걸 막 찾고 있죠. 제가 한 1년 전에는 거제도 얘기했었는데 예. 다 올랐죠 이제. 그렇죠. 거제도도 네. 거제역 네. 이제 결정되면서 네. 여러 가지 그런데 지역도 지역이지만 어떤 아이템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주택 시장은 2, 3년 전에 빠졌다. 아니면 또 최근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네. 비주거용으로 이미 비주거용으로 추세는 다 가겠다는 넘어가서 분들은 차이까지 실현했다. 이제 이분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뭐라 하시냐면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그쵸? 예. 이 정도 했으면 좀 쉬었다 가야지. 몇 년 동안 정말 바빴다. 그렇죠. 라고 하시면서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네. 이게 지금 하락의 정도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 왜냐면 하락의 징조라고 하기에는 지금 자산 인플레가 너무 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안전한 게 아니라 지금은 계속 결핍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실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사이에 비주거용 건물이 거래가 일어난 것이 그 이전에 13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몇 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팔리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지고 있으면 2, 30년 가지고 지금은 계시는 분도 많고. 아파트 사듯이 이제 꼬마 빌딩들을 사시는 분들이 최근 2년 전, 3년 전부터 많아졌었고 네. 더 이상 가격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격을 많이 올랐어요. 로데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뭐 1억 5천 이상 나는 네. 2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1종 일반 주거지역도 1억 5천이 넘는 지금 이제 대로변 쪽에 있는 데는 뭐 3, 4억 넘은 지 예전이고. 그죠? 대로변 것도 최근 들어서 이제 3서까지는 아직은 안 간 것 같은데 그 대로변이 이제 뭐 지하철이 아직은 없으니까 그냥 로데오가 껴있는 대로변에는 로데오 말고 저기 또 네, 테란로 쪽 그쪽으로 해서 그쵸, 지금 거기 그 백화점 있는데 옆에 쪽 코엑스 백화점 옆에 삼성역, 쪽에 삼성역 나와 있는 말씀하시죠. 유명한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이제 실질에 그쵸. 합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한 1년 전서부터 3, 4억 정도에서 평당 나오던. 삼성역 주변의 상업지역 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쳐다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항상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해 나가는 분들이 돈을 결국 벌고 그러니까요. 성공하시더라고요. 저는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가는지가 궁금하고,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분들이 아파트에서 비주거용 건물로 옮겨 가셨다가 네. 이제 정부의 규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볼 때 또 다른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옆에 많이 보이니까 네. 아 이제는 이런 때인가 보다. 근데 이게 강남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죠. 좀 지나고 나야 서울시 다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요. 가잖아요. 그 시기 지나면 기존 같으면 그 시기가 한 3, 4년 뭐 예를 들어 지나가고 치고 네, 이제 규제도 풀리고 뭐 더 이상 투자라든지 환경이 그런 걸로 바뀌죠. 네, 그래서 규제 대출 뭐 그런 것들이 또 완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또 누군가가 그때 네. 남들은 아무도 안 할 때 그렇죠. 이분들은 움직인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럼 이분들이 움직이고 한 2년 정도 있다 보면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단계적으로 몇 단계 거치면서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경험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좋은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고 다음 스텝을 밟을 때는 그 경험을 미천 삼아서 좀 더 현명한 네. 예전에 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경험만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배우고 또 해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경험을 하기는 더 없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번 거는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고 실패담은 아무도 네. 입에 안 올리려고 하죠. 참 배우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아직도 폐쇄된 그런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기회는 그래서 네. 있는 거죠. 기회가 아직 열려 있는 최근에 2, 3년, 3, 4년 사이의 장은 뭘 해도 다 버는 장이었잖아요. 오히려 경험이 있고 노련하신 분들은 수익이 더 적었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만 하셨던 분들을 보면 그렇죠. 오히려 그분들은 예전에 그 오래됐던 경험 또 네. 안 좋았을 하락기를 겪어봤던 경험들 때문에 훨씬 보수적으로 가셨고 저도 작년 3월부터는 내려갈 것이다. 아. 확 내려가진 않잖아요. 네, 부동산이. 더 이상 안 오를 고압으로 것이다. 갈 안 오를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그 패턴이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네. 무조건 우상향이다라고 보고 닥치는 대로 사셨던 분들이 그 단위 기간 동안에 거뒀던 수익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네. 지금부터라고 보잖아요. 네. 장이 좋을 때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네. 누가 정말 잘했고 그렇죠. 문어가 네. 문어가 주식을 사도 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문어가 부동산을 계약했어도 무조건 올랐을 거예요. 먹물이 마르지도 않아도 오르겠죠. 오히려 이때 내려가는 부동산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웠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려울 때는 차이가 나잖아요.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는 네. 있다 정도의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빠질 수도 있는 시기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갑자기 또 폭등을 할 수도 맞아요. 있는데 거기에 금리가 또 플러스 되면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공급이 없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들어가 살고 있고 네, 최근 이미 향후 한 2년까지는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수요 거래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원래 거래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법이지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적은데도 가격은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시기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물건이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실거주 2년 때문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예전에는 멀쩡히 한 집에 사시던 분들이 40평대 한 집에 살고 30평대 맞아요. 사시던 분들이 갑자기 가족을 쪼개가지고 세대 분리해서. 네, 강제 이산 가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 따로 사시고 자녀들 따로 있고 오히려 핵거적화되면서 거주 공간이 오히려 숫자가 더 줄은 거예요. 맞아요. 실거주 2년이 지금부터 채워져야 되니까. 매물이 쌓여서 적체가 되고 네. 이래야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없는 것은 규제 영향이 크잖아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이익 실현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매물이 적고 이런 것은 정말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3월 강남의 네. 아파트 거래량과 네. 증여량이 시사하는 바가 그래서 크다라는 생각을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의 정리는 네, 정리는 자, 증여와 그리고 매매량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6월이다. 6월 이후가 불안하네요. 또 사실 뭐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고. 네. 네. 어쨌든 네. 새로운 상황으로 또 열리는 거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겠죠. 네, 6월은 변곡점이고 지금은 증여와 매매를 관심을 가져보자. 제가 네. 아는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이 말씀하신 게 부동산 투자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맞추려고 해봐야 맞출 수 없고 네. 예측하려고 없죠. 대신 벌어진 상황에 순조롭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나의 환경이 변했을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어 기제. 그쵸. 그걸 키워나가야지 적응해야 된다. 앞으로 버틸 수 있다. 버티고 잘 살아나갈 수 있고 맞습니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뭐 압구정선 한번 오셔서 오늘 유튜브 같이 촬영하셨고요. 그럼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